사라지지 않는 가려움증을 겪어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단순한 피부 건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리 아래쪽에서 시작되었거나 밤늦게 등 위로 기어 올라왔을 수도 있습니다. 로션을 바르고 비누를 바꾸고 심지어 세탁 세제 탓을 해보기도 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프지는 않았지만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몸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당신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처럼 계속되었습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그 끈질긴 작은 가려움증은 결코 무작위적인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조용히 적신호를 보내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이 더 미묘해집니다. 날카로운 통증이나 극적인 증상 대신 우리는 종종 피로, 부기 또는 가려움증과 같이 간과하기 쉬운 징후를 얻습니다. 하지만 노화와 장수를 연구하는 의사와 연구자들에 따르면 특히 발진이나 명백한 원인이 없을 때 신체의 특정 부위의 가려움증은 더 깊은 건강 문제의 조기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심장, 신장, 신경계, 심지어 영양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조용히 힘, 독립성 및 전반적인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깨어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여러분의 피부가 아직 의사가 발견하지 못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노인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가려움증이 자주 나타나는 신체의 4가지 특정 부위를 안내할 것입니다. 각 부위는 서로 다른 내부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속설이나 인터넷 소문이 아니라 전국 의료 전문가들이 관찰한 실제 사례, 실제 환자, 실제 패턴을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 70대와 80대의 남녀를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가려움증을 무시했지만 나중에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의 첫 번째 속삭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러한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건강을 지원하며 일상생활의 진정한 편안함과 마음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니 몸이 좀 이상하다고 느끼거나 피부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가렵다면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야말로 이 비디오가 만들어진 대상입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신호가 우리를 구원하기도 합니다. 1. 다리 아래쪽의 조용한 가려움증. 그리고 그것이 심장에 대해 실제로 말해주는 것.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종아리, 장단지 또는 발목이 평소와 다르게 가려웠나요? 단순한 건조하거나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특히 밤이나 오랫동안 앉아있은 후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 같은 끈질긴 가려움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발진도 없고 벌레 물린 자국도 없고 새로운 세탁 비누도 아니고 그냥 그 가려움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시하고 로션을 바르고 다리를 들어 올리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 가려움증이 여러분의 순환계가 여러분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다리, 특히 다리 아래쪽은 몸이 혈액순환 불량의 징후를 보이는 첫 번째 장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이러한 부위의 가려움증은 말초동맥 질환 PAD의 초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PAD는 다리의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이것은 다리를 피곤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부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게 하여 건조하고 민감하며 가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무서운 부분은 PAD가 다리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심장마비, 뇌졸중 및 기억 상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리 아래로 혈액이 잘 흐르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우 씨와 성호 씨, 두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현우 씨와 성호 씨는 모두 82세이고 거의 40년 동안 같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근면, 집밥, 그리고 실용적인 사고방식으로 자랐습니다. 현우 씨는 여전히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운동화를 신고 동네를 천천히 산책합니다. 그는 다리를 규칙적으로 확인하고 붓기, 피부색 변화, 그리고 가끔 발생하는 가려움증까지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반면에 성호 씨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많이 느려졌습니다. 그는 실내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오래 앉아 있고 더 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는 특히 저녁 식사 후나 잠자리에 들 때 다리 아래쪽에서 이상한 가려움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겨울철 피부 건조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로션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고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성호 씨가 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들은 양쪽 다리의 혈류 감소와 심장 근처 동맥 중 한 곳이 60% 막힌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작은 가려움증이 첫 번째 신호였지만 성호 씨는 몰랐습니다. 다리는 때때로 제 뒤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왜일까요? 다리는 가슴과 노회 쪽으로 혈액을 다시 밀어 올리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이, 콜레스테롤, 고혈압 또는 단순히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 때문에 정맥과 동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혈액이 고이기 시작하고 피부가 첫 번째 희생자가 됩니다. 적절한 혈류가 없으면 피부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건조해지고 신경 말단이 자극되어 따끔거리는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근육은 회복 속도가 느려져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리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혈액순환 불량이 단순히 불편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시하면 궤양, 감염 및 심각한 심장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마라톤을 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사와 혈관 전문의가 권장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움직이기, 하루에 2-3번, 10-15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압박 양말. 이 부드러운 양말은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리고 정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분 공급. 의사가 다른 지시를 하지 않는 한 하루에 최소 6컵의 물을 마시세요. 소금 섭취 줄이기. 과도한 나트륨은 수분 저류를 유발하고 특히 다리의 혈액순환을 악화시킵니다. 다리 올리기. 오랫동안 앉아 있다면 한 번에 15-20분씩 발을 올려놓으세요. 혈관 검진 받기. 간단하고 비침습적인 발목 상완지수 검사를 통해 혈액순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잊는 것이 있습니다. PAD는 아프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완전히 건강해 보일 수 있지만 정맥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유 없이 다리 아래쪽이 계속 가렵고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제 건조한 공기 탓을 멈추고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그 가려움증은 순환계가 이봐 아래쪽에 뭔가 잘못됐어 라고 부드럽게 두드리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작은 발걸음을 내딛어 심장, 뇌, 그리고 독립성을 보호하세요. 때로는 더 길고 건강한 삶으로 가는 여정이 단순히 피부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탈, 손이 닿지 않는 가려움증 등이 도움을 간절히 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상상해보세요. 한밤중입니다. 전날 밤과 마찬가지로 어김없이 깨어나 어깨뼈 사이에 똑같은 곳을 긁고 있습니다. 발진도 없고 뾰루지도 없고 모기도 없고 그저 끈질긴 가려움증 뿐입니다. 손을 뒤로 뻗어 문틀에 문지르거나 등글개를 잡아봅니다.
잠시 동안은 괜찮아지지만 곧 다시 가려워집니다. 바디워시를 바꾸고 더 무거운 로션을 바르고 심지어 세제까지 바꾸기 시작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이고 특히 밤이나 누워있을 때 등 위쪽이나 중간 부위에 지속적인 가려움증을 겪고 있다면 피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간이나 신장과 같은 장기가 조기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간과 신장은 여러분의 몸의 조용한 일꾼입니다. 매일 200리터가 넘는 혈액을 걸러내고 독소를 제거하고 약물을 분해하고 체액과 영양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장기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 배출되어야 할 노폐물이 체내에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축적물이 나타나는 첫 번째 장소 중 하나가 바로 피부입니다. 특히 등 위쪽과 중간처럼 신경 말단이 많은 부위에서 말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가려움증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이봐, 뭔가 제대로 청소되지 않고 있어 라고 말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가려움증 자체는 위험하지 않지만 초기 신장 기능 장애, 간 우열 또는 지방간 질환, 약물 과부하, 탈수 또는 염분 불균형과 같은 더 깊은 문제의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장기 처방약의 부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영희 씨와 혜진 씨는 30년 넘게 친구였습니다. 둘 다 76세이고 같은 실버타운에 살고 있지만 건강 습관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영희 씨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신선한 음식을 먹고 정기 검진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깨끗하고 부드러우며 거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반면에 희혜진 씨는 최근에 좀 더 피곤해졌습니다. 낮잠을 더 많이 자고 발목이 약간 부어있고 몇 주 동안 밤에 그녀를 괴롭히는 등의 성가신 가려움증이 있습니다. 그녀는 로션을 바꾸고 시트를 더 자주 빨고 심지어 새로운 섬유 유연제 탓을 해보기도 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다음 병원 방문 때 마침내 그 가려움증에 대해 언급했을 때 의사는 간단한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혜진 씨의 신장 수치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신부전은 아니었지만 여과율이 떨어졌고 나트륨 수치가 불균형했습니다. 그 등의 가려움증은 세제 때문이 아니라 독소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신장이 충분히 빨리 걸러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무언가를 말하지 않았다면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등이 몇 주 이상 가렵고 발진이나 눈에 띄는 원인이 없다면 또 다른 로션병을 찾지 마세요. 대신 다음을 해보세요. 혈액검사를 요청하세요. 표준 종합대사 패널 CMP은 신장 및 간 기능을 확인합니다. 빠르고 쉽고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수분 공급하세요. 노인들은 종종 물을 너무 적게 마십니다. 수분 제한이 없다면 매일 6, 8컵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소금을 조심하세요. 과도한 나트륨은 신장에 과부하를 주고 부기, 피로, 그리고 예상하셨겠지만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을 줄이세요. 포장된 식사, 통조림 수프, 델리미트는 높은 보존제와 첨가물 때문에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복용 중인 약을 검토하세요. 특히 혈압, 콜레스테롤 또는 통증에 대한 일부 처방약은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 전체 목록을 가져가서 이 약들이 신장이나 간에 해로운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내부 원인으로 인한 가려움증은 일반적으로 크림이나 보습제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오는 것이라는 단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 신장 질환은 미국 성인의 11명 중 1명 이상에게 영향을 미치며 많은 사람들이 진행될 때까지 모릅니다.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년 동안 통증이나 증상 없이 조용히 지방이나 흉터 조직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피부는 조기에 속삭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등이 평소보다 더 가렵다면, 특히 밤에, 무시하지 마세요. 노화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그것을 귀 기울이고 질문하고 평생 여러분을 돌봐온 장기를 돌볼 수 있는 기회로 여기세요. 왜냐하면 최고의 건강 결정은 병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집의 조용한 공간에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3. 머리나 목의 가려움증, 피부가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스트레스가 말하는 것일까요? 이유도 모른 채 머리를 긁거나 목덜미를 계속 문지르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발진도 없고 비듬도 없고 새로운 샴푸도 아니고 그저 멈추지 않는 듯한 이상한 기어다니는 듯한 가려움증뿐입니다. 더 순한 비누로 바꿔보고 베개싯을 바꾸고 심지어 나이가 들어서 피부에 장난을 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문제가 피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신경, 스트레스 수준 또는 감정적 부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나이가 들수록 신경계는 약간 더 민감해지고 덜 관대해집니다. 예전처럼 스트레스에서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수년간의 걱정, 슬픔, 고립, 심지어 말 못할 긴장감까지 몸에 천천히 쌓이다가 이상한 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방식 중 하나는 두피나 목덜미의 지속적인 가려움증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피와 목의 피부에는 신경말단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신경계가 과로하거나 염증이 생기면 그 신경들이 오작동 신호를 보내 뇌가 그 부위가 가렵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유발 요인이 없는데도 말이죠. 의사들은 이것을 신경병성 가려움증 또는 시민성 가려움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스트레스를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피부를 통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오랜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재준 씨와 상철 씨는 모두 78세이고 5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재준 씨는 정원을 가꾸고 짧은 산책을 하고 현관에서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보냅니다. 심지어 가벼운 명상도 시작했습니다. 삶은 조용해졌지만 그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상철 씨는 은퇴가 더 힘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항상 바쁜 정비공이었고 항상 움직이고 항상 고쳤습니다. 이제 집안의 침묵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는 뉴스를 너무 많이 보고 오래된 버스 타임 기계를 그리워하지만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잘 모릅니다. 최근 상철 씨는 하루 종일 머리와 목을 긁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샴푸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다음에는 새 베개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는 발진도 없고 건조함도 없고 그저 끊임없는 가려움증뿐입니다. 상철 씨가 몰랐던 것은 그의 신경계가 처리되지 않은 감정적 긴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몸은 끊임없이 긴장하고 결코 이완되지 않는 낮은 수준의 경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가려움증은 그의 신경계가 백기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는 특히 두피, 목, 어깨 및 등에서 신경이 작용하는 방식을 신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조절하는 신체의 능력이 느려집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순간이 지나도 시스템이 높은 경계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 긴장은 종종 끊임없는 두피 또는 목 가려움증, 따끔거림 또는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 어깨의 뻐근함, 피곤할 때조차 잠들기 어려움과 같은 징후를 통해
피부로 새어나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부분은 여러분이 부드럽게,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속도에 맞춰 그것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내부에서부터 그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하고 입증된 방법이 있습니다. 심호흡 운동. 하루에 5분만 해도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신경 과민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야외 활동.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15분간 산책하면 신경계와 기분이 모두 재설정됩니다. 연결 유지. 매주 전화 통화, 함께 식사 또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강력한 스트레스 완화제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일기 쓰기. 몇 줄이라도 생각을 적으면 감정적 압력을 완화하고 뇌가 탭을 닫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미디어 제한. 특히 밤에 스트레스가 많은 TV나 뉴스를 줄이면 마음이 편안해질 공간이 생깁니다. IP 채소, 견과류 또는 바나나와 같이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세요. 마그네슘은 신경 기능을 지원하고 스트레스 반응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계를 시도한 후에도 가려움증이 사라지지 않으면 의사와 상담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의사는 초기 신경병증과 같은 신경 관련 질환이나 감정 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뇌 화학물질의 미묘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새로운 종류의 조용한 어려움이 생깁니다. 모든 어려움이 소리치는 것은 아닙니다. 불안한 밤, 끊임없는 생각 또는 멈추지 않는 작은 가려움증처럼 속삭이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이 항상 더 많은 로션이나 새로운 샴푸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더 깊은 무언가, 속도를 늦추고 다시 연결하고 신경계가 숨을 고르도록 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최근에 평소보다 머리를 더 많이 긁고 있다면 자신이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느끼는지도 자문해 보세요. 피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이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이나 배의 조용한 가려움증, 영양 부족에 대한 부드러운 외침, 소리가 크지는 않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가려움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슴 전체에서 느껴질 수도 있고 최근에 배 부위가 계속 신경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가볍고 끈질긴 가려움증일 뿐 발진도 없고 알레르기도 없고 명확한 원인도 없습니다. 비누를 바꾸고 다른 바디워시를 사용해보고 심지어 약국에서 민감성 피부 로션을 사보기도 하지만 가려움증은 계속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려움증이 여러분의 몸이 훨씬 더 심각한 무언가를 속삭이는 방법이라면 어떨까요? 마치 나는 텅 비어 있어와 같은 메시지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양실조를 극심한 체중 감소나 기아로 생각하지만 노인의 경우 숨겨진 영양실조가 훨씬 더 흔하고 훨씬 더 위험합니다. 겉으로는 완벽하게 건강해 보이고 체중계의 무게도 유지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필수 영양소가 심각하게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필수 영양소 비타민 B12, 마그네슘, 아연,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피부가 가장 먼저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몸통의 피부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슴과 배에는 신경말단과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무언가가 균형을 잃으면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 설명할 수 없는 가려움증은 단순한 피부 건조가 아니라 영양 불량일 수 있습니다. 지혜 씨와 은주 씨는 모두 81세이고 몇 집 건너 살며 종종 동네 노인 복지관에서 마주칩니다. 지혜 씨는 여전히 요리를 즐깁니다. 식사량이 예전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다채롭습니다. 닭고기 약간, 찐 채소 곁들여 블루베리 몇 알. 반면에 은주 씨는 최근 식욕을 잃었습니다. 요리는 마치 힘든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녀는 종종 크래커, 통조림 수프
토스트, 어쩌면 푸딩 약간을 저녁 식사라고 부르며 먹습니다. 몇 주 전 은주 씨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 식사 후 가슴이 가려웠습니다. 그러다가 배도 가려웠습니다. 발진도 없고 붉어짐도 없고 특히 저녁에 이상하고 꽉 조이는 듯한 가려움증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제 탓을 했다가 브래지어 탓을 했지만 은주 씨가 몰랐던 것은 그녀의 몸이 피부, 신경 및 면역 체계를 제대로 기능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딸이 그녀를 검진받게 했을 때 혈액 검사 결과 신경 건강과 피부 수분 유지에 중요한 비타민 B1B와 마그네슘 수치가 낮았습니다. 그녀의 가슴과 복부의 가려움증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훨씬 전에 나타난 미묘한 적신호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시작됩니다. 식욕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위는 비타민 B1B와 철분과 같은 영양소 흡수에 필요한 산을 덜 생성합니다. 우리는 종종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 약물을 복용합니다. 우리는 더 빨리 배부르게 느껴져 영양소가 적은 더 작은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외로움이나 슬픔으로 인해 식사를 아예 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것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우리 몸이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면 항상 비명을 지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냥 가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초기 신호를 놓치면 면역체계 약화, 피로 또는 혼란, 건조하고 자극받은 피부, 심지어 근육 손실 및 상처 치유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려한 식단이나 값비싼 보충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인 영양 섭취만 필요합니다. 시작하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의 삶은 계란을 추가하세요. 비타민 B12와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아몬드나 호두 한 줌을 간식으로 드세요. 마그네슘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합니다. 점심 식사에 베리류나 감귤류를 포함하세요. 비타민 C와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매일 살코기, 닭고기, 생선 또는 콩을 조금씩 드세요. 특히 식사를 거르거나 가볍게 먹는 경우 고품질 노인용 종합 비타민제를 고려해 보세요. 또한 이뇨제, 위산 억제제 또는 콜레스테롤 약물과 같은 약물에 주의하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양소를 조용히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영양과의 가능한 상호작용에 대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자동차와 같습니다. 매일 연료 탱크를 가득 채울 필요는 없지만 계속 움직이고 치유하고 명확하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종류의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가슴이나 배가 평소보다 더 가렵고 예전만큼 잘 먹지 못했다면 잠시 긁는 대신 영양을 공급하세요. 그 가려움증은 여러분의 몸이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계속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먹으세요.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더 나은 간식, 약간의 수분 공급, 몇 번의 심호흡, 기분, 수면, 그리고 매일 나타나는 방식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재미있지 않나요? 1000번이나 무시했던 작은 가려움증이 우리 몸이 더 깊은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비명도 아니고 사이렌도 아니고 그저 속삭임입니다. 내게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나는 여전히 여기 있고 여전히 당신을 돌보고 싶어요. 당신이 나를 돌봐준다면요. 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다리, 등, 두피, 배의 이러한 작은 가려움증은 각각으로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함께 부드러운 패턴을 형성합니다. 그 패턴은 여러분의 순환계, 간, 신경, 영양, 생명력을 가리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식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60년, 70년, 80년 이상 기쁨, 슬픔, 조용한 아침, 긴 밤을 거치며
여러분을 지탱해 왔다는 사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말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러한 징후 중 하나라도 친숙하게 느껴졌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단순히 노아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대신 있는 그대로 보세요. 그것은 기회입니다. 우편함까지 왕복하는 것일지라도 조금 더 걸을 수 있는 기회.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조금 더 신중하게 더 잘 먹을 수 있는 기회. 죄책감은 줄이고 감사함은 더하며 조금 더 깊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더 큰 외침이 되기 전에 여러분의 몸의 조용한 메시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더 현명한 장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더 길게 살 뿐만 아니라 더 명확하게, 더 독립적으로, 그리고 작은 순간 속에서 더 많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장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머리를 빗거나 잠자리에 들 때 자문해 보세요. 내 몸이 하려는 말을 제대로 듣고 있었나? 왜냐하면 진실은 여러분의 몸이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고 있으며 여전히 힘, 존엄성, 우아함으로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귀 기울이는 것뿐입니다. 이 비디오가 여러분에게 반성, 새로운 학습 또는 단순히 이해받는 느낌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작은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더 많은 노인들이 이와 같은 유익하고 희망적인 콘텐츠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 문제로 조용히 고생하고 있거나 작은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있는 친구, 이웃,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비디오를 공유해 주세요. 그들에게 필요한 부드러운 자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채널을 계속 운영하고 성장시키는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시니어 위즈덤의 모든 팀원들이 시청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자신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호기심을 잃지 말고 항상 여러분의 몸에 친절하세요.